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어른 여러분, 청양군수 김도주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중순 엄청나게 쏟아진 폭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7월 19일 신속하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비 지역이 답변했고, 저 또한 군수로서 중앙정부와 충청남 NHN협의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상향을 위한 다양한 거래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완벽하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현재로서 가장 큰 관심사인 재난지원금 수가 얼마나 될지, 보험금은 얼마를 더 받을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재난지역 선포 때보다 올해의 지원 규모와 보험금 차이는 눈에 띄게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발벗고 뛰어다녔습니다. 먼저 그동안 현실 교류가 심하고 뭔가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 피해 복구 지원 규모를 우리 편이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우리 군은 피해 군민들의 원산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 충남도, 각 정당과 NHN협 중앙회 등 여러 기관의 현실적인 피해에 맞는 지원 방안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현실적 보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반가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신속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있었습니다. 각 부처의 장관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민당 박방원 원내대표 등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들이 우리 피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재난지역 선포의 시급성과 절실성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행안부가 우리 군을 특별 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으로 조기에 결정하면서 한시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방문 시에는 침수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청남면과 장평면 중앙배수로 수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국비 200억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재난복구 편람금, 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일목요연한 지적과 개선 건의로 피해 군민의 원상 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공공 및 사유시설 재건에 신속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청남면과 장평면 지역 수의시설 개보수를 요청한 국비 200억 원은 2027년까지 연차별로 반영될 예정이며, 실질 영농지 개선 건의로 농약대나 대파대 단가가 내려오고 피해군과 생계도 상향 주용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 복구 편람에서 제외되었던 사안이지만 작업장 안에 있는 각종 시설과 고가의 장비, 농기계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사상 최초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 어느 곳도 해결되지 못한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군이 제시한 타당한 논리와 현실적 근거가 전격 반영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낮고 보수적인 사정률 탓에 실제 피해액에 크게 원인되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희 농업중앙회장이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면서 공감대를 유도하고 농업 손해 사정팀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한 결과 단순 침수 시설까지 전파로 인정되고 침수 작물 피해율도 대부분 10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재보험은 작물의 생육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만을 보장하는데 우리 군은 거기에 더해 정식 전이나 수확 후 등 영농을 완료할 때까지 사용하는 모든 피해를 보장하는 일관된 정책 방안을 갖고 농식품부, 중앙회 등에 계속 건의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보조 사업 시 작업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검토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농협의 재해보험금만으로는 피해 누가의 재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득보장 정책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충남도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보전지원금이라는 신규 정책을 탄생하게 됐습니다. 피해 농가의 영농 활동 재개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충남도 소득보전지원금은 새로운 차원의 회생 방안으로서 기본 보장생산비 기준 재난지원금과 농업보험금 외에 나머지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농작물과 시산물 구분 지원과 생업 단계별 차등 지원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농업 재해보험 가입자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등을 30% 수준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 계속 협의하는 중으로 8월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형 농기계 수리 부품값을 분이 부담하는 한편 농협과 농기계 업체가 보상 AS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대상에서 제외되어 침수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사각지대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조사업 요청 등 농가의 신속한 재기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 등 후기작을 계획하는 농가를 위해 다격, 보온 커튼, 전기 난방기 등 고가 품목에 대한 지원 예산을 농식품부와 계획을 요청한 상황으로 예산에 배정되는 대로 우선 순위에 따라 적기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주셨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우리 군의 건의 내용 대부분이 중앙 정책에 반영되었고 1967년 농업재해대책법 제정 이후 60년 가까이 변하지 않았던 정부의 재해보상 지침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 군에서 출발한 정책이 전국의 기준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피해와 복구 현황, 향후 보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시설에서는 64개 축사가 침수 피해를 받고 그중 30개 농가의 가축을 폐사하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에 있던 주요 장비 145대가 물에 잠겨 9억 3,8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료와 건풀 쌀 피해는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폐사 가축으로 인한 합치와 수인성 질환 예방을 위해 국내 전문 업체를 통해 신속한 사체 처리에 나섰습니다. 또 관련 기관과 수의단체 등의 도움 속에서 가축 추가 폐사 예방을 위한 긴급진료 및 면역 증강제 투여, 건풀 사이즈와 톱밥을 지원하면서 빠른 경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또 이번 호우로 발생한 산림 피해는 신고 접수 결과 189건과 271건으로 피해액은 총 7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표고버섯 피해액이
5억 8,900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대추 농가 등의 피해액이 1억 5,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산물 피해도 컸지만 무엇보다 영농 활동의 필수인 냉방시설, 보일러 등 고가의 기계 장비 침수 피해가 복구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농가 자력 복구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농가 자력 복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재난 지원 대상 품목 확대를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임산물 작업로 유실이 발생해 가용 예산 2억 5천만 원을 긴급하게 투입했습니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10개 읍명 800km에 이르는 작업로 응급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NDMS 피해 신규 자료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한 재난지원금과 소득 보전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폭우로 국내 소상공인들의 업체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 13개업체에 약 21억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제9호 기금으로 개수당 200만 원씩 정액 지원을 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행정안전부 결정에 따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개수당 700만 원씩 정액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가의 기계 장비 보장, 영업장 투사유예 등 업체가 받은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지만 직접 지원금 외에 피해 소상공인들과 경영업체가 빠른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소상공인 특례 보조금을 비롯해 저리 융자 이용 안내 등 복구를 위한 간접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소상공인들을 위해 충남도 제9호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이 피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 피해 농기계 신규 구매 중 농산물 가공시설 피해 복구, 시설원의 기반 지원 사업 확대, 임산물 작업로 복구, 회사 가축 및 분뇨처리, 침수 농기계 수입, 침수 변경 및 토양 조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 분야에서는 상하수 요금과 지적 측량 수소 감면을 추진하고 자선세와 주민세 면제, 고향사람 기금 사업 전개, 침수 주택 보일러를 지원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이재민 의료급여실시, 피해 마을 심리지, 피해적 이동기, 피해가구 정리수납지, 피해적 특별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청양산업 상품권 할인 판매 확대, 침수 차량 보조금 한수 제외, 중소기업 공동 세탁소 이용 대상을 필요시까지 확대하고 피해 주민과 복구 봉사자, 민방위 교육 연계, 피해적 장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3 창양고추 구기자 문화축제 대면 계획을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19와 시대의 어려움을 뚫고 3년 만에 성공적인 축제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농특산물 판매 위주 축제에서 문화축제로 격상, 수혜로 지친 분들을 위로하고 농특산물 판매 촉진과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모두 축제로 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문화축제의 슬로건은 청양에서 신나게, 매콤달콤 만나게입니다.
명칭 변경이 큰 이유는 확장성과 발전성을 고려하고 문화 요소를 강화해 가면서 문화, 관광, 산업 등 축제로 도약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방지 장치를 기본으로 먹방과 식도락을 모자람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향토 음식 외에 먹거리 체험 공간, 별자리 야식장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혹시 모를 바가지 경우에도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여 프로그램 강화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도민과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3일간 백세 건강공원에서 열리는 청양 고추 구기자분의 축제를 다양하게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기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어려운 시기 극할 때까지 서로 힘이 되지 않은 간곡한 경계에 맞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긴장의 끈을 당겨야 합니다. 모든 복구가 알려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영 대표님. 네. 예, 국무님 준수성 이경목자입니다. 국무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소득 보전 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이 그 피해 논바를 찾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이제 도에 좀 건의를 하셨다고 밝히셨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특별 재난지역구가 선포가 됐잖아요.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피해가 농민들한테 1년 농사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 이게 2년 연속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제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실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건의를 드렸고요. 먼저 우리 김태현 지사님께서 발표드렸던 잔액 보상을 먼저 발표를 하셨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잔액 보상은 농산물 피해액에 대한 잔액 보상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 경우의 수에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도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큰 줄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 피해, 하우스 같은 이 시설 피해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있는 가구, 또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가구, 또 보험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 규격이 아닌 그 위달리는 그런 규격에 대한 보험을 들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의 수를 어떻게 우리가 차등을 줄 거냐 해서 일단은 보험 들은 농가를 100% 보상해 준다면 미보험 농가는 80%, 또 보험을 들었을 때 또 기준이 좀 약하게 들은 그런 보험 농가는 90%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추가하시겠습니다. 예, 박태환. 수해 피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더 있어야 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보상 지원 대책에서 일반 그 농가들이나 수해 피해지에는 60% 80%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영농법인은 거기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그 청양군내에서 나오는 축산군이라든가 모든 걸 처리하는 그런 것은 법인인데 처리 장소가 지금 정부 불해단계에서 국가 정부 보조금하고 모든 것이 지금 하도 낼 수도 없는 상태고 그 기계가 다 망가진 상태인데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영농법인하고 제외되는 건 없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칠성에너지 같은 경우, 그죠? 오늘도 제가 공식본 거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피해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 복구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공식
농식품국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예, 뭐 그게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하는 상태인데 예.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은 뭐 도산이라는 얘기고 두 번 죽으라는 얘기. 아니요, 그 뭐 영문 고민이라고 우리가 뭐 차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차원에서 보상. 보상 기준이 있습니까? 그 이제 농식품부 그건 지금 그런 시세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현재. 예. 그러나 그래 재개가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농식품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찾아본 거로는 영농 및 미어둔 법인은 예. 기타 등등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 기타 등등. 보상 기준의 기타 등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과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정액으로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지금 농식품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강단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축산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폐사를 해야지만 거기에서 이제 뭐 지원이 된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근데 몸이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그 뒤에 폐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또 칠성 에너지 잠깐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예. 그럼 그때 거기에서 처리했던 그 분뇨들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일단은 뭐 정리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건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워낙 시설이 고가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오래 걸리는 그런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금방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고 우리 시간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농식품부터 협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지금 칠성에너지 처리했던 축산 그 축산 분뇨. 네. 그거는 지금 인근 시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산, 또 당진, 공주 뭐 이런 지역으로 일단 분산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비용은 보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그랬어요. 예를 들어 지역 내에서 처리했을 때 그 비용하고 지역 외에 처리했을 때 운송비라든지 처리 비용이 좀 상승되잖아요.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기준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예, 추가하실 게 있으면 그냥 큰 소리 부릅니다. 제가 뭐그 원고를 읽기 때문에 아마 실감이 잘 안 가실 텐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특별 재난지역의 선포가 되고 그 후에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님, 또 추경 경제부총리님, 또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장, 뭐 환경부 장관 많은 분들이 당에 가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떤 분들한테 한결같이 건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네 가지.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리시설을 중앙배수로 한 200억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었고,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공공시설 복구비는 국비를 한 8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용학대 아니면 대아파트 둘 중에 하나 국민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농학대, 대아파트 전체 영농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5%도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 없는 그런 보상이다. 우리가 작년에 두 번째 우리가 재난지역 선포될 정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난 농민들 피해액의 20% 정도는 국가에서 보전했으면 좋겠다. 그걸 건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내 농협중앙회장 왔을 때도 더 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농업재해보험을 우리가 농민들이 들었는데 실제 사정률을 보면 30 내지 35%의 피해예요. 그럼 전체 뭐 농약단나 대파때 받는 데가 40 내지 45% 정도 그 정도의 보상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영농비가 기존에 투자된 비용도 못 건든다. 1년 농사인데 농민들은 뭐 먹고 살겠냐.
이 보험의 사정률을 좀 높여라고. 근데 농협중에는 강력히 건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팀들이 여기 와서 보험 팀들이 왔을 때도 같이 제가 밥을 먹어서 부탁을 했고, 그 다행히 농협중앙에서 받아들여서 이번에 보험 사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20% 보조 피해액의 20% 정도는 정부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신에 용역대 대표 때가 배로 올랐어요. 보상이 규모가.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우스가 쭉 있으면 그 작업등이 있잖아요. 작업등에 사실은 각종 기자재, 농기가 다 거기 있습니다. 고가 장비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 장비에 대해서는 침수된 그 장비에 대해서는 보험도 안 됐어요. 정부 보상도 됐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농민들한테 큰 어려움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정부에서 보상해 줘야 된다. 그거를 제가 말만 한 게 아니고 저는 자료까지 다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저는 그게 엄청난 우리 그 변화라고 좀 보거든요. 제가 사실 제가 도에 있을 때 형 지원 때 이 재보상 업무를 봤었어요. 그때 한 30년 전이죠.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때 농약대 대파 때밖에 없었어요. 정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제가 건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태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피해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저는 정부의 보상 지침이 바뀐 거거든요. 전 이거는 그냥 정부 보상 지침이 바뀐 게 아니라 청양군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을 바꾼 거거든요. 또 있어요. 저들이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는데 우리가 고령자 복지시대가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시대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전개 11개의 자치단체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내가 그냥 아파트 형태로 다 쳤어요.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하지 말자. 1, 2층을 우리가 분비 76억을 투입해서 공유면적을 좀 확보를 하자. 그래서 노인 통합 돌봄과 관련된 우리 팀을 거기다 배치하고 관련된 단체, 기관 단체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배치하고 그 다음에 체력 단련실 또 공동 식당 또 카페 각종 동아리실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또 특이한 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장기간 입원했다가 집에 오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거기서 몸을 쓰는 공간을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기간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거기에서 몸과 마음을 더 치유하면서 또 집에 다니면서 집을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10개 했거든요. 사실은 복지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이 청양군 여기 고령자 복지주택에 와서 앞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은 청양으로 짓겠다는 협약으로 사실 돼 있었어요. 7월 말에. 그때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 푸드플랜 마찬가지예요. 전국에 200개 넘는 200여 차례 우리 푸드플랜을 배우르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비록 인구 3만의 자그마한 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을 바꿀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우리 언론에서는 높이 평가해 주셔도 또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예. 최종현 기자님. 예, 포커스 뉴스라인의 질문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드릴 거는 이제 보상 문제가 아니고 예. 앞으로 있어질 우리 구기자 축제, 목조 구기자 축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다들 각 언론에서는 얘기가 극한의 폭우다, 그리고 뭐 극심한 폭격이다. 이렇게 많이 지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우리 이제 고초와 구기자 이 작황이 이제 매우 걱정됐었는데 이 작황의 실태가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지 요 부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축제부터 문화 축제로 이제 격상한다고 좀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이 문화축제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이제 폭우와 폭염으로 그 우리 독특산물들이 많은 그 피해를 입었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하면은 그 우리 독특산물 자체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 이웃하고 있는 각 그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이제 축제 개설을 하는 거 보면 이런 사항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식구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응하고 있는지 요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폭우 또 이번에 그 장마로 인해서 그 사실 작황이 노지에 있는 고추들은 좀 작황이 좀 막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피해본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들이 그 또 농사를 또 잘 지신 분들은 그런 중에서도 또 잘 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고추 축제하는데 우리가 물량이 없어가지고 뭐 축제하는데 지장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문화 축제로 이렇게 또 치중을 하다 보면은 본래 농특산 판매라는 그 기능이 약간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뭐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고추 구기자 문화 축제를 하는 이유가 우리 고추와 구기자를 널리 알리고 판매하기 위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변함없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추가 질의하실 점 있습니다. 50대. 네, 파워뉴스에 오겠습니다. 저도 지금 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그 기자께서 질문을 드려서 교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문화축제를 격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은 정해진 게 아니고 똑같은 예산으로 치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문화축제, 그러니까 공연 위주로 가다 보면 공연팀에 이제 예산이 좀 많이 가게 되면 혹시 그 농가들한테 조금 그 수익 창출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게 문화축제 저들이 이제 문화축제 이렇게 명칭한 것은 무슨 뭐 공연이나 이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하자.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을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해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연예인 초청하고 뭐 하는데 이렇게 막 우리가 비용을 더 추가로 뭐 이렇게 작년보다 뭐 높게 책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예. 다만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추가 질의. 예, 수종바람의 박은주입니다. 역시 축제에 대한 질문 드릴게요. 저도 끝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질문 드립니다. 보내주신 이 자료를 보면 문화축제 이 부분이 와닿는 거예요. 다른 기자님들도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도대체 문화라는 게 이게 포인트가 뭐냐? 문화의 포인트가 뭐냐? 예를 들자면 백제문화재 같은 경우는 백제와 관련된, 백제 왕실과 관련된, 문영왕과 관련된 이런 게 있죠. 고추 구기자가 뭐 삽입된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지금 체험 얘기를 해주셨는데 체험 그럼 뭐가 있는 건지 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연예인이라든가 문화 뭐 공연 뭐 이런 거에 치중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모든 어떤 분야가 됐건 그게 건강하고 지속가능을 하려면 문화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에 고추 구기자 때 어떤 문화 이걸 딱 지칭하기는 다 사실은 또 쉽지가 않아요. 내용도 프로그램을 제가 일일이 검토한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쪽으로 관광객들과 우리 그 군민들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문화라는 명칭을 앞에다 작년 고추 구기자 축제에서 문화라는 명칭을 삽입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글쎄 정확하게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는 글쎄 제가 정확하게 그걸 알지 못하겠네요. 나중에 그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예, 또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먹방 도시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무료 제공이라는 건가요? 여기 모자람 없이 제공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궁금한 겁니다. 이제 시식 행사도 있고 판매도 있고 전에 이제 별자리 아시안 같은 것이 이제 지들이 했잖아요. 그 많은 또 그 호응을 좀 얻었고 이제 그것도 그 기간 동안은 그 축제장 내에서
하려고 그러고요. 그거는 뭐 특별히 그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부수만 제대로 제공해 주면 나와서 하는 거니까 그게 뭐 경비를 더 드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 예,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이것으로 그 8월 정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해 주셔서.